자, 오늘은 9강의 3번을 보고 5번으로 넘어갈게. 그 어법적으로 기억한 지문이 다 품질이 좋다. 그래서 3번은 별표를 하나 해보고. 자, when things go wrong in technology. 기술에서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잘못될 때,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될 거래, 잘못될 거래, 기술에서는. 해로움은 should be remedied quickly. 빨리 해결돼야 돼. 레머디는 여기서 뭐 solve로 이해하면 될 거야. 해결하는 거지. 치료책, 뭐 치유책이니까. 그리고 compensated, make up for라고도 하지. 보상이 돼야 된대. in proportion to는 이게 proportion이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비례해서 이게 실제 손상에 비례해서야. 그럼 일단 첫 문장이 주제문이 나온 거지. 왜 should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기술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해로움이 이제 초래가 될 건데 그 해로움은 빨리 해결돼야 되고 실제 그 손상에 비례해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그 주제는 이미 다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약간 좀 다른 얘기가 추가되기는 해요. 소재가 또 갈라져. 그래서 assumption 가정인데 보통 이제 assumption 같은 건 동격에 대절이 나오지? 일단 뭐 답으로 바로 갈게. 완전한 구조 올 거고 가정이야. 어떠한 주어진 그러니까 불특정한 기술이 문제를 만들 거다라는 가정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문제는 생긴다라고 위에도 얘기했잖아. 반드시 그 가정이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부분이어야만 한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 거지. 결국은 기술은 문제를 꼭 초래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기술은 초래를 할 문제 자체가 꼭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꼭 두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마도 모델을 제공할 거대. 빠른 어떤 수정에. 그 문제 해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버그 예상이 되는 거고, 즉 걔네들은 버그는 이유가 아니야. 제품을 말살을 할. 그러니까 버그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뭐라고 했어? 기술은 항상 문제를 수반할 거니까 기술을 만들 때 항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예상하고 만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대신에 뭐냐면 그 버그 문제는 이용이 될 거래, employed. 그 기술을 to better,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문제는 생길 거고, 이게 포괄적이긴 한 거잖아. 창작의 과정의 일부분이어야 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기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일반화해서 다시 얘기해요. Think of A as B요. 여기서 한번 끊는데,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삽입이 들어갔으니까. 생각해라. 의도되지 않은 이 다른 기술에서의 결과들을 뭐로써? 버그로서. 근데 수정될 필요가 있는 버그로서. 심지어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들조차도.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 문제 자체는 꼭 있을 거니까 고치면 되고 보상해주면 된다는 얘기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소재로 나눴을 때 소재가 조금 갈라지기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다음 문장 한 문장 더 가지구나. 여기까지 일단 소재를 일단 구분해보고 갈게. 더 많이 센티언 민감할수록 기술이 더 민감할수록 그 수정하기가 더 쉽다. 뭐 하여간 뭐 수정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면 빠른 restitution 보상 위에 compensate 요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결국은 얘도 이렇게 소재로 나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요게 하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이걸 좀 포괄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보다 나은 기술을 위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수정하고 넘어가는 거다 해서 색깔로 구분해 볼까? 있는 상태에서 색깔로 구분해 보면 여기 이제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어. 여기 이제 보상 얘기로 넘어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리 해결된다는 얘기가 여기가 뭐 다 그런 얘기다. 빨리란 말이 있나? 해결하는 걸로 갈까? 그럼 뭐 여기 다 해결 아니냐? 이렇게 기술이 그 과정에서 꼭 들어갈 거다,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게 그럴 거니까 빠른 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을 더 좋게 한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근데 사실 요 1번 들어간 요 문장도 사실 포괄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내용 자체로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려 할게. 하여간 그래서 해로움에 대한 빠른 배상, 이건 이제 한 단어짜리 PP요. 돈, 된 배상은 또한 also, 그 also 추가 들어갔잖아. 간접적으로 도와줄 거다. 미래 기술의 채택을. 왜냐하면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도 돼야 되지만 해결을 시킴으로써 기술이 더 나아질 거고, 근데 보상도 빨리 해줘야지. 다음에 아 이거는 문제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구나 라고 믿고 그 기술을 쓸 거 아니야, 미래에도. 그지? 채택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쓸데없는 말. 소프트웨어 산업은 보통 그렇지 않대. 얘네들이 보상을 안 해준대. 소프트웨어는. 그렇구나. But 그런데 연결사도 꽤 있어요. 이 보상은 도와줄 건데 조건이 있어. 반드시 공정해야 된대. 보상은 공정하게 해줘야 돼. 빠른 보상도 좋겠지만. 그래서 penalizing creator for hypothetical harm or even potential harm 여기까지고 이게 동사고 주어가 penalizing이지. 원래 이제 penalizing은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약화시키다 weaken으로 이해하면 돼. 이 기술을 만드는 창작자를 약화시키는 거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건 이유지. 가설의 해로움이래. 그러니까 아직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어떤 가설성, 이거 하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해서 창작자를 뭔가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심지어는 역시 잠재적 해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작자를 위축시키는 거라고 하면 좋겠다. 이게 위축시키는 것은 디그레이드, 질을 떨어뜨릴 거야. 어떤 공정함이라는 거, 질을 떨어뜨릴 거고, 그리고 그 기술 발달 시스템 자체를 약하게 만들 거란 말이지. 그지? 이거는 위큰보다는 낙담시킨다 해서 뭐 디스커레이지나 뭐 못하게 하는 걸 이런 계통이 좀 더 좋아 보이네. 위큰은 또 밑에 썼네 지금 보니까. 그래서 reducing honesty and penalizing those who act in good faith. 정직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좋은 믿음, 즉 좋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역시 약화를 시키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문장이 일단 당연히 가장 포괄적이야. 저 내용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재로 나와서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해놓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미한 문장만 형광펜을 좀 추가를 해보자면, 요거 하나, 요거 공정해야 된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난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걸 해보자. instead. 버그는 일단 이제 역접지에 있는 걸 형광펜한 거예요. 세 부분 정도 눈에 보이게.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기술의 어떤 해로움이라는 거 반드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기술 해로움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기술의 피해 해로움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제를 일단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지. 그치? 두 개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될 거야. 보충섬 이렇게 뭐 세 등분 딱 나누면 돼. 요게 지금 요까지 한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말은 많은데 결국은 그 기술 개발의 그 과정 자체에는 항상
기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야 돼. 이거를 표현 자체를 과정상에 이거를 포함을 시켜라. 그지? 초래할 거다. 기술 개발의 과정이 잘 안 보이지. 또 이걸로 또 기술 개발 과정에 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예상을 항상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즉, 다시 말하면, 즉, 이 문제는 기술 발전이라고 할까, 이번에 개발보다? 기술 발전에 문제가 사용이 되는 거 아니야. 기술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야. 문제 자체가. 그치? 기술 발전에 사용이 돼야 돼. 해결해 나가면서. 됐지? 뭐, 이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배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빠른 배상이었어. 빠른 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게다가 플러스 밑에 거 지워볼게 아까 했으니까, 공정한 배상도 필요하다.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지. 빠른 배상, 공정한 배상. 어쨌거나 얘네들 둘 자체가 뭘 역시 그 기술의 도입이라는 걸 촉진할 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지. 이것도 화살표로 하나 넣어야겠지. 이렇게 구분하려면 이렇게 된 거지. 세 등분. 그래서 일단 뭐 상당히 좋아요. 얘는 뭐 그 주제도 좋지만 일단 그 두 가지 소재가 나왔잖아. 해결하는 거랑 보상하는 거. 그 또 그 안에서 또 좀 더 갈라졌잖아. 보상하고 해결하는 거 자체 두 개씩 두 개씩. 그래서 요약문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무관한 문장도 좋고, 뭐 연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글 순서도 상당히 좋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되게 뭐 더 줄이면 한마디로 기술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빠른 수정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기술 발전, 기술의 채택에 도움을 준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두 지문 상당히 괜찮은 내용.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용 좀 어렵고 또 겁나 또 좋아요. 그래서 9강에서 또 가장 좋은 게 5번 아니겠어? 이거는 별표를 우리 두 개를 해보자. 이게 되게 좋아. 자, 일단 자, in terms of attribution. 귀인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attribution이 뭐냐면 우리 3학년이니까 당연히 이 세 가지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O하고 attribute, ascribe, A to B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요게 결과고 요게 원인이지. 그래서 해석 자체는 A라는 결과의 원인은 B에 있다. 뭐 하던 A는 B 때문이다. 하던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A가 결과고 B가 원인이구나.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이거 특히 ascribe하고 attribute은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게 귀인이란 말이거든. 야, 귀인하면 그 신과 함께가 생각나네. 귀인이 오셨어요. 이거 아니야? 그치? 근데 원인으로 귀속된다는 얘기요. 그지? 즉, 원인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ttribute, 저거 명사거든. 그래서 귀인이란 말 써요. 어려운 말지. 하여간 귀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정도 extent를 overestimate, 과대평가한대. 어떤 정도냐면 타인들의 성격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결국은 행동이라는 게 결과고 그 다음에 성격이 원인인 거야. 즉,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 성격 때문이야 라는 이 인과관계 설정하는 attribution, 이 귀인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 즉, 귀인이라는 거는 원인을 찾는 거라고 보자고, 원인 찾기. 이제 과대평가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지금 이 느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과대평가한다고 하니까 일단 안 좋은 거 프라블럼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건 해결책보다는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역접이 나왔어요. 뭐 그러나네? 그럼 좋은 걸로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tend not to make that error. 우리는 그러한 귀인 오류, 그러니까 원인 찾기를 잘못하는 과대평가하는 거를 만들지 않는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럼 이거는 이제 대조가 되는구나. 이 상태까지만 봤을 때는 역적으로 흐름 밖에서 내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남들의 행동을 무조건 성격 탓이라고 하는데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 성격 탓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편향은 보충 설명이지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하고 이 본질적인 귀인 오류, 뭐 기본적인 귀인 오류라는 식으로 용어가 나와버렸네. 뭐 주제는 이쪽으로 바뀐 것 같으네. 그래서 이러한 주된 이유, 어떤 이유, 이런 본질적인 귀인 오류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뭐처럼 보이냐면 보인대 appears to be the salience of other people in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에서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대. 즉, 이런 귀인 오류가 발생하는, 즉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남들이 우리한테 잘 띈다는 거지. 우리 인식에 눈에 잘 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흐름이. 결과, 원인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귀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잘 띄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잖아. 주제문은 나왔기 때문에 표시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요거 요게 이제 개념상으로 역전 문장이 귀인 오류잖아. 그 다음에 이 귀인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남들이 눈에 잘 띄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니까 in other words 해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줬으니까 연결사도 뭐 일단 나쁘진 않아 보여. 왜냐면 여기서는 연결사가 3개가 나오거든. 이렇게 연결사도 괜찮아. 다시 보자고.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tend to be the most interesting things around.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야. 다른 사람이 흥미롭다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 흥미로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rather than 괜찮지? 뭐라기보다는 뭐에 주의를 쓰지 않고 그 분야에서 이 다른 대상들 또는 물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주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인데 주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벌이는 게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다른 물체들이나 대상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초래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귀인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는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으로 본단 말이야. 여기서는 what they are doing 자체를 여기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는 게 걔네 행동 자체만을 바라보는 거고 그럼 그 행동 자체는 성격이 되는 거고 어떤 주변의 다른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걸로. 이해되겠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주변에.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성격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귀인오류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because our attention tend to be directed toward other people. 뭐 계속 같은 얘기지? 우리의 주의가 타인한테 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주는 것, 즉 돌리는 것이 언제 우리가 걔네 행동을 설명할 때. 그치? 즉 요거 rather than 뒤에 있는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는 거야. 그래서 걔 사람에 대한 행동 설명할 때는 그 사람 자체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즉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는 좀 그렇지? 실제 어떤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e are not as likely to have our attention direct our things in the same situation.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하여간 가능성이 없는 거지. We are not likely to. 요건 have makelet이다. 요거. 그 have makelet 사역동사고 그다음 목적어고 PP 보여. 우리의 주의가 그 상황 안에 다른 것들 쪽으로 향해지도록 만들지 않을 거래.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게. 뭐만큼? 우리 자신만큼 되겠죠. 원급 비교는 뒤가 빠진 거지, 맥락상. 우리 자신만큼 되겠죠.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여기 못 보면 틀린 거야. 능동이라. 그 사람의 행동에. 그래서 여기서는 요 대세에 선행사가 요거 other things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그 요소 개념상 그 요거 있잖아. other object, other things in that field, in that situation에서 요게 뭐 개념상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특히 요거는 이제 그 강조 인팩트 같은 거 있잖아. 재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팩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위에서 우리 자신을 안 본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tend to ignore the effect. 영향을 무시를 하는데 어떤 영향이냐면 우리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타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은 보지도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나 얘 또 역접 연결사 나왔네. 그러나 우리는 conscious 의식하고 있어 알고 있다는 거지. 이 상황 안에 다른 것들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거 넘기기보단 책으로 보면 have 다음에 이제 목적어 빠진 거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안에 다른 것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상대 개념인 거지. 우리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에서 좀 전 거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상황, 거긴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건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지? 근데 이거는 반대로 나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찾는 거에 대한 주변 상황은 인식을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지. 특히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건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조가 되는 거지. 대조. 이거죠.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근데 처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however 자체도 여기서는 이제 그 역접이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지. 역접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표시해서 온 것처럼 뭐 일단은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뭐 주제 쪽보다는 뭐 요약문 훨씬 좋고 뭐 연결사 순서 뭐 다 좋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이걸 일단 지울게. 이거 지우고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 타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성격이 그러한 행동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는 과대평가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역적,
바꿔야 되겠지? 역접에 들어오고, however.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성격 행동을 주지 않다는 거 이거를 귀인 오류다라는 명칭을 준 거고 요거는 지울까? 이렇게 귀인 오류라는 게 나온 거지. 자, 그래서 귀인 오류의 원인은 뭐냐면 귀인 오류의 원인은 이게 우리는 타인을 두드러지게, 이거 두드러짐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드러지게 인식을 한다. 즉 주변의 상황,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도 포함을 한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지? 이게 비인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타인을 두드러지게 인식해.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인식. 여기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뭐 사실 이게 두 달러가 아니라 벌써 뭐 세 개로 나눈 느낌이지만 이건 이제 두 개로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역접을 기준으로 일단. 사실 뭐 다 같은 얘기 아니겠어? 이게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와. 뭐 in other words라는 재진술 그 환원 연결사를 줘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한번 더 해주는 거지. 그지? 지금 요거를 표현만 좀 바꿨을 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준 거잖아. 즉 타인은 인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들은 인식하지 않는 거고 요거 other object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다른 대상은 인식하지 않는 거고 같은 얘기였어. 예,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이건 괜히 지저분하게 또 쓰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이 쓴 거지. 이게 좀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문장 자체는 우리의 주의가 타인한테로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귀노류, 타인에 대한 귀노류를 범하게 된다.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결과로 결국은 귀인 오류가 결국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사실 이것도 보면 이게 앞에서 이게 귀인오류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랄까 결과였잖아. 그지? 근데 여기 환원까지 해서 그 이유 자체를 원인으로 이렇게 줬잖아.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렇게 다시 결과가 넘어온 거잖아. 요게, 이 문장은 요거잖아.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 책임을 타인한테 돌리는 거지. 걔네 행동에 대한. 이게 다시 그런 결과, 귀인오류로 다시 넘어온 거잖아. 이해되겠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이 귀노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제 타인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귀노류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원인을 잘못 찾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반대로 또 우리 얘기로 넘어온단 말이지. 그치? 타인에 대한 어떤 귀노류,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또 귀노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도 사실 대조가 있었으면 좋을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어떤 자신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즉 외부적으로 어디서 찾아? 주변 상황에서는 찾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역시 in particular 강조 연결사로 또 한 번 같은 걸 준 거잖아. 즉 우리는 우리의
우리 자신, 이거 또 작아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를 하는 거고. 그렇지? 이거 잘못 봤다, 내가.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게 좀, 이 부분을, 내가 이거 약간 잘못 썼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우리의 주의를 상황에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 또 거기다 추가로 그 타인의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비인호를 발생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미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잘못 봤다. 여기 뭐 위만 살짝 보고.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무시를 하는 거고, 즉, 같은 얘기로 그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 자신도 들어가잖아. 그 우리 자신의 행동에 영향도 역시 무시해버리는 거고. 자, 반면에 대조, 이제 우리에게는 용이잖아. 반면에 우리의 행동의 원인은 주변 상황에 있다라고 그건 인식, 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건 다 그냥 계속 긴 오류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연결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제 환원이니까 그 두 개 같은 문장 한 번 나왔고 또 강조도 같은 문장 한 번 나왔고 대조니까 또 직전이라니까 타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 자신 행동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나눠지긴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 동민아,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사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해봐. 어쨌거나 내용은 지금 다시 정리를 크게 해보면 긴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즉 행동의 원인을 찾는 걸 긴 오류라고 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보다는 그 사람 자체 성격으로만 귀인을 그 원인 자체를 찾으려는 귀인 오류를 범하는 반면 즉 주변 상황이나 우리 자신이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무시했다라는 반면 반대로 우리 자신의 행동의 원인은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주변 상황이나 타인 탓을 해서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 타인의 행동 결정, 나의 행동 결정, 그 원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귀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센스 있어, 동민아. 이런 거. 그지? 그림 바꿔주기. 하여간 이거는 꼭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복잡하진 않은데, 같은 내용은 자꾸 반복되니까, 뭐, 빈칸 같은 것도 매우 좋아. 나중에는 빈칸 같은 것도 표시해서 주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주제문하고 글의 흐름 정도만 보고 가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연결사를 다, 연결사 자체를 형광펜 해놔. 그래가지고 연결사를 빨갛게 했지만, 뭐가 됐던 간에, 연결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단 말이야. 딱 이거 기준으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 다 됐어? 이거 넘겨. 다음에 페이지 다운. 자, 그 다음에 구강의 6번. 이것도 별표해 볼게. 이것도 괜찮아요. 이 소재도 매우 좋은 소재야. 자, 고고학 아키올라지에서 에트노그래픽 애널러지래.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민족 지학 유사성이래. 이게 민족 지학이고 애널러지가 이제 비유란 뜻도 있지만 패러렐 유사성이란 뜻도 있어. 근데 이게 에트노는
민족을 나타내는 접두사고, 그래프라는 거 쓴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민족 간에 뭔가 쓴 거가 비슷하다는 건가? 뭐 이런 느낌만 있으면 되겠고, 뭐 그거조차도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용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이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유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단 중요한 역할인데, 인간의 이 기원에 대한 증거로서. 근데 뭐의 기원이냐면, 선사시대의 인공물이야. 그래서 주제문은 이미 다 나온 상태거든. 일단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 밑에 보기로 하고 형광펜을 시원하게 해본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뭐 돌도끼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 인공물 자연에 천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인간이 만든 거 있지. 그거를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증거로서 민족 지학 유사성이라는 게 활용이 되는 거래. 오케이? 일단 개념은 선사시대의 인공물의 기원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민족지학 유사성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주제야, 이거 완전히. 요 첫 문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이거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걸? 아니, 인공물이라는 명칭을 썼잖아. 인공물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공물이라는 말을 썼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를 볼게. 자, 선사시대에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지. 여기는 예시가 뭐 두 개가 밑에도 있어 보여요. 이게 돌도구, 뭐 돌도끼 같은 거라고 치자고. 돌도구는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티피컬리 화석이라고 생각이 됐었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화석으로 굳어진 걸 인간이 갖다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즉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의 개념은 이 화석이라는 거는 아리팩트의 상대 개념 내추럴한 거지. 자연계에 원래 존재했다는 개념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이것도 나오잖아. 내추럴 프로세스야. 지구에서 안반 형성의 천연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우연찮게 돌도끼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거 그냥 집어다 썼다는 거지. 우리가 뭐 돌도끼 자체 모양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야. 또는 to have fallen from the sky like mirrors. 하늘에서 떨어졌단다? 유성처럼? 야,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예전에 이런 이론이었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게 이제 인공물이 되는 거 아니야? 인공물.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이 내추럴 프로세스는 뭐에? 인간 유래의 상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위에. 휴먼 오리진의 상대 개념이고, 휴먼 오리진의 내추럴 프로세스라는 거는 상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도 역점이 또 있구나. 여기 또 나름 괜찮구나. 세 개가 있으니까.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또 내용이 바뀌는 거지. 이건 그냥 쓸데없는 말 잠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자들이 began to question,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런 이제 화석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도구 같은 거가 나왔다는 인정된 관점을 수용하는데 질문을 한 거지. 그게 맞나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학자들은 이런 돌도구를 비교를 해봤어. 어떤 것들하고냐면, 이 도구가 되겠지? 도구수는? 그들이 발견한 거야. 그때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데니뉴스. 뭐 사이에서? 미국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들이 이제 발견을 한 그런 도구들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민족 지학 유사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 뭐냐면은 선사시대의 도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미국의 원주민의 도구하고 얘네 둘을 비교를 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랬더니 유사점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현대에 살고 있는, 뭐 그들이 발견한 그 미국의 원주민들이 쓰는 거하고
찾아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원주민들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지? 자 그랬는데 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결론 낸 게 중요하겠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유럽이 한때 사람들로 인구가 채워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little or no knowledge 이 지식이 거의 없거나 없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한 메탈러지 요게 이제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기술 뭐 야금술이라고 하던데 야금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그리고 걔네들의 도구를 만들었다고 돌에서 딱 뭐처럼 인디안들 미국 원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답 자체는 이게 대동사로 만든다니까 뭐 디드가 되는 거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도구하고 미국의 원주민 도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유사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얘네들 미국 원주민은 당연히 선사시대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썼는데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그럼 똑같이 만들어 썼을 거야. 인공물이야. 인간이 만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보충 설명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조금 뭐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면 보충 설명 그들이 결론 내린 요걸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인디아는 똑같이 돌로 만들었다. 이건 근데 형광판하고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서 일단 패스. 하여간 예시는 이렇게 있으니까 또 형광펜 했다 쳐. 자, 예를 들어서 1686년에 영국의 이제 골동품 학자 뭐 저 사람이 뭐 말을 했는데 주목을 했는데 돌도구에 관한 이론들 고대 영국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돌도구에 관한 이론들은 could be constructed 구축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비교를 통해서 돌도구하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어떤 미국의 원주민들의 도구하고 역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똑같은 거 계속 그 얘기지 도구 자체는 그래서 이런 이제 깨달음 어떤 깨달음 돌이 전체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컨셉, 개념으로 이끌어졌어. 석기 시대라는 개념. 뭐하고 구별되게? 뭐 청동기나 예를 들어서 뭐 철기 시대하고는 구별이 되게.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얘도 다시 보면 민족지학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선사시대 인공물의 기원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조금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민족적 유사성 뭔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민족적 유사성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건 사실 그 뒤에 있는 건데 사실 그 사이에 여기서 좀 그 챙겨서 꼭 봐야 되는 내용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지. 요 내용 자체가 원래 여기 우리 정리할 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아까 요거를 설명하느라고 밑에 걸 먼저 써줬단 말이지. 이해되지? 즉, 이게 예시인데 그 기존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살짝 지워볼게요. 뭐 잠깐. 뭐 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상 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시로 그 예전 생각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돌도구의 기원이 그 전에 예전에는 뭐 화석이나 뭐 유성이나 뭐 이런 거였다. 즉 인간 기원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적으로 벗하고 흐름을 바꾼 다음에 아까 썼던 걸 여기다 썼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잘못 써줬네. 이거 그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지? 즉 선사시대 석기와 미국 원주민의 석기를 비교를 한 거야.
여기 이제 아까 원래 위에다 썼던 게 이거였던 거지. 이거 순서대로 맞추려면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이 결론 얘네들이 야금 지식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철 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거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철이 안 되니까 돌 되겠지. 돌로 만든 도구만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오잖아. 그지? 이거 두 번째 예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결과잖아. 비교를 해봤다고 했고, 그지? 그래서 깨달은 거가 있고,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도 또 똑같이 그 선사시대하고 원주민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깨달음 자체는 뭐냐면 석기시대라는 게 그래서 존재했다라는 깨달음, 석기시대가 존재했었다라는 깨달음, 돌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 아니야? 크게는 뭐 이것도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누면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 민족지학 유사성이라는 게 여기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하나 좀 한 칸 건너 떼가지고 있는 거 있지? 처음에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저건 설명하느라고 잘못 썼네 순서를.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얘는 요거 보라색한 거가 뭐 저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걸 좀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지. 저런 요 내용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요거만 아니냐? 이게 빈칸 같은 거 좋단 말이지. 그 휴먼 오리진이라 인공물에. 그다음에 뭐 어휘로 이렇게 뭐 자연이냐. 그리고 이제 이 수용되던 걸 질문을 던져서 의문을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얘네들이 야금술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는 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그래서 뭐 또 비교를 밑에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 구별되게 청동기나 철기하고 구별되는 뭐 이런 게 생각이 났다는 걸로. 어휘도 괜찮아. 역시 어휘 뭐 순서 또 좋아. 요지 당연히 또 좋고. 여기 다 좋아. 이 소재도 일단 좋고. 빈칸도 좋고. 역시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은 간단해요. 선사시대의 어떤 돌도구, 인공물은 인간 기원이다. 뭘로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최근이지. 완전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시절로 나오니까 이 현대에 미국 원주민들이 쓴 돌도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간이 만든 거일 거다라는 거랑 플러스로 그 다음에 결국은 얘네들이 돌도구를 만들었다는 거는 돌도구보다 훨씬 더 좋은 철기나 청동기를 쓸 수 없었다는 거고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돌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를 철기나 청동기하고는 구분되게 석기시대라고 결론 낼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자, 그래서 6번은 뭐 이 정도 정리해보면 되겠다는, 두 가지이다는, 야금술. 야금술하면 무슨 생각이 드니? 야금. 어. 자, 9강의 7번. 이거는 이제 7번, 8번 좀 쉬워, 상대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를 현재 신경 리서치 연구 뭐 분야에서 흥미로운 쪽은 뭐냐면 인간의 태아의 티슈 조직을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하는 거래. 이식이지 명사. 트랜스플란트까지가 이식이고 동사 이식하다 이건 명사. 이 인간의 두뇌 안으로 손상을 리페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두뇌 손상이 있으면 이 태아의 조직을 이식하는 거가 신경 어떤 연구에서 되게 흥미로운 분야라는 거를. 일단 뭐, 이거 딱 생각하면 뭐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태아에 하필은 페럴이라는 게 페러스가 명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식된 조직은 consist of 구성된데 스템셀 줄기세포 스템셀로 구체적으로 또 특별히 구성이 되는데 즉 스템셀은 뭐냐 동격으로 마스터셀이에 그래 마스터셀 주인셀 세포야 나돈니 버돌선에 자기들 자신을 regenerate 다시 만들 뿐만 아니라 버돌서 또한 발달을 해서 어떤 유형의 조직도 될 수 있는 거래. 이를테면 뭐 근육도 되고 신경세포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재생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뭐 자꾸 배양하고 키우면 줄기세포는 다른 어떤 조직, 세포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줄기세포 연구가 뭐 되게 중요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미래에.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새로운 이 프로시저, 절차는 현재 탐구가 되고 있다고. 가능한 치료로서 possible treatment. 그래, 뇌졸중, 뇌손상 되는 거고. 또는 퇴행성 질환, degenerative disease. 이를테면 파킨슨병이나 뭐 헌팅턴병은 뭔지 모르겠지만 파킨슨병 하가 뇌가 뭐 잘못돼서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파킨슨병이 뭐지? 못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뇌가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알츠하이머는 잊어버리는 거고.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질병들을 위해서 탐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100% 완료된 상태는 아니야. 이게 BBPP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되게 중대한 도전, 즉 어려움은 뭐냐면 만드는 거야. 이것도 이제 오형식에서 get, have make let에 만들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어고 투부정사 만든 거잖아. 새로 도입된 세포가 이 줄기세포 배양해서 적절한 연결을 만들도록 하는 게 어려움이래, 도전. 뭐 하기 위해서 쏘되 손상된 회로가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치? 세포 배양을 해서 집어넣었으면 그냥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뇌는 연결이니까. 그지? 시냅스 이런 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인가 봐. 도전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좀 흐름이 여기서 확 바뀐다? 반대예요. 태아 어떤 세포의 사용을, 조직의 사용을 그런데 이런 이제 연구 목적으로서 역접이잖아. 뭐 어떤 것 때문에 종교적이거나 다른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목적. 그지? 그래서 신께서 주신 신성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태아에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소재가 그래서 확 좀 약간 바뀌어져. 그지?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야. 또 다행히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거 문법은 이게 틀린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저렇게 그 명사가 있으면 안 돼. 동사 다음에 이제 what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선행사가 없나요? 제 선행사는 요거지. 요거야. 떨어져 있는 선행사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명사, 이거 불완전하긴 하니까, what도 원래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이라는 이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대. 어떤 방법이냐면, 그건 허락을 해. 연구원들이 줄기세포를 만들도록 성인세포를 다시 재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이번에 이제 폐하가 아니라 성인에서 가려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뭐 비난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주제문 자체는 첫 문장이야. 최상급도 줬지만 결국은. 중간에 뭐 구체적인 얘기 나왔었잖아. 뭐 뇌손상 뭐 이런 거에는 저렇게 쓴다는 거잖아. 근데 다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지? 태아를 쓰면 되겠느냐. 그래서 얘는 태아가 아닌 이 어른 걸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나오긴 했다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첫 문장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손상 복구를 위해서 태아 조직을 뇌에 이식을 한다. 뭐 이 얘기가 일단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태아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줄기세포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이 줄기세포는 또 두 가지 아니었어? 엄마, 스스로 재생 플러스 다른 조직으로 발달 가능. 이 두 가지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가 이어진 거냐면 퇴행성 질환의 치료가 되는 거지. 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까지 뭐 한 묶음만 좀 보면, 그지? 여기 문제가 나오긴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빼자. 이거는 뭐,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도 존재했었고,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안시우가 지금 하나도 안 나눴으니까 이제 벌써 늦었다. 그지? 문제는, 어려운 점은 새로 도입된 조직의 연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이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역적 태아 조직 활용 반대가 있었고 뭐 종교적인 이유 뭐 뒤에 무슨 이유가 있었잖아. 철학적 이유. 자, 그런데 다행히도 fortunately 성인 세포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반대를 잠재웠다. 뭐 괜찮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또? 얘도 뭐 계속 후반부나 중반부도 열거 느낌이 있어서 무관한 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내용 다 합치면 그 뇌손상 복구를 해서 줄기세포인 태아 조직을 뇌에 이식하는 방법? 이런 게 지금 개발 중이고, 근데 여기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좀 있고, 연결이 돼야 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케이스가 있어. 태아였던 세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세포를 사용을 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이 뜨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방법 자체는 계속 사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증가하는 증거가 있대. 우리가 더 이상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내추럴 셀렉션이 그 진화를 얘기하는 거야.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자연 도태라고도 하지. 기술은 can take, 할 수 있고 does take, 이거 강조하는 거지. 동사 강조, 정말 할 수 있대. 생물학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줄 수 있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명체로 이끌어 줄 수 있대. 근데 그 생명체는 어떤 거냐? 동격이지? 이거 form of life. 그전에는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았었던 PP고, 이거는 가본드가 이걸 꾸며준 거지, 원을. 그러니까 다윈이언 프로세스가 내추럴 셀렉션인 거잖아. 그럼 다시 무슨 얘기야?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같은 얘기잖아. 결국 뭐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생태의 생명체는 자연 선택, 진화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기술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지? 약간 오싹? 이런 거지. 그래서, the implication, 결과, 최초의 엔티티, 실체가 되는 우리 행성에서, 우리 지구, 자연 선택으로 벗어나는 그런 결과 자체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즉 자연 선택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생존하게 된 그 결과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 왜냐면은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뭄이 나게 되면 그냥 뭐 말라 죽는 건데, 식물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뭐 기술 같은 걸 발전해서 물 없으면 뭐 해수 담수화 뭐 해가지고 물 어떻게든 먹고 살 거 아니냐고. 비싸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전적으로 자연적인 이런 생명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나 꼴리하면 이게 부분부정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전체 부정이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대.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인위적인 인공적인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진화를 해서 그 결과, 그 결과를 해석하면 돼. 서서히 인위적이게 됐대. 원래부터도 뭐 완전 100% 자연의 생존은 아니었지만 어떤 창조물이 아니었는데 결국 우리 인공적이고 뭐 기술을 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 비록 우리가 그거를 원하겠지만 이런 기술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대. If we should 이게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기보다는 뭐 추측으로 보는 게 좋겠지? 추측? 왜 추측으로 쓰면 should가 뭐뭐일 거다잖아. 원할 거지. 기술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근데 기술로부터 벗어나는 거 불가능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초였던 자연 선택에 의한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 이것도 또 비슷한 얘기 아니야? 여기 보면 이거는 기술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렇게 기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 선택에서 벗어난 거잖아. 반대 개념이지? 자연 선택에서 벗어난 최초의 실체. 그래서 기술에 종속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지? 자연에서 벗어났어? 기술에서 못 벗어났어. 왜 자연에서 벗어나 기술에 속하는 거니까. 못 빠져나갈 거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사실 인메인팩 강조까지 하는 거지. 그건 뭐일 거냐면,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같은 말 한 번 더 줬는데, 이 말도 괜찮은 것 같아. 즉, 기술이 우리를 벗어난 거, 우리가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The inertia, 관성이야, of the sam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기술적 문명의 전반적 시스템의 관성이 현재 되게 크기 때문에 소대꿈은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종류의 선택들 이거 레프트요 수동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이 미래에 만들도록 우리한테 내버려진 이런 종류의 선택들이 필수적으로 본질적으로 사소하다. 다시 볼게. 좀 호흡이 길었어. 그러니까 기술 발전 문명이지 기술 문명이라는 것에 전체 시스템에 관성이 너무 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하도록 내리도록 남겨진 결정들이 지금은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술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굳이 우리가 그런 결정까지 내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insignificant지? 위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반대말 significant, insignificant, trivial, 사소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여기 위해서는 기술이 우리를 탈출했다는 얘기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기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이 기술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우리가 굳이 의사소통, 그러니까 뭔가 의사결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 탈 것, 즉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이드 기술이지.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 있잖아. 그 기술은 아마도 지탱 불가능할 수 있어. 현재 기술이. 그렇지? 또는 인맥이나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지탱 불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봐. 그런데 대신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 There are many reasons. 믿을 우리가 내리는 것이 불가할 수 없다. 내리는 걸 할 수 없다라는. 즉 기술을 탈 것에 비유했으니까 탔다 내렸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냐 아니냐잖아. 그 기술을 안 쓸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함의도 괜찮아 보여. 지금 뭐 있잖아. 우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게 함의적으로 뭐가 되나요? 어, 기술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고, 기술은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기술을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지. 아니면 뭐 직접 걸로 보면은, 이렇게 봤대. 우리가 미래에 내리는 선택 있잖아. 그게 사소하게 됐다는 게,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저 기술이 이렇게 빠져나간 걸로.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걸로 치면 기술이 우리를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게 다 같은 거지. 이 세 가지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함의로 얘기하면 그 보니 기술은 인간의 인간하고는 인간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선호나 생각은 좀 그렇구나. 선호라고 그럴까? 뭐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무관하게 스스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발전한다. 그래서 기술을 한마디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기술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either A or B. 우리가 크래시 안 좋은 거지. 충돌하는 거니까. 또는 우리가 지속을 하던 우리 이제 인공적인 상승을 기술 발전 얘기하는 거예요. There's no soft landing. 이게 이제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한글로는 연착륙이란 말 쓰거든. 경착륙, 연착륙. 경착륙 확 부서지는 거고 연착륙은 충격 없이 쭉 흡수되면서 결과를 맞이하는 걸 얘기해. 그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없다는 건 충격이 크다는 얘기요. 이게 연착륙이 없어는 이게 충격이 크다는 얘기요. 뭐에? quieter, more balanced world. 더 조용하고 균형 잡힌 세상에 충격이 클 거야. 연착륙이 없다는 게. 근데 이런 조용하고도 균형 잡힌 세상은 이상향주의자들이 꿈꿔온 거고,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조용한 세상, 꿈꾸는 세상에 연착륙이 없어서 충격이 크다는 얘기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우리가 크래시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이런 인공적인 기술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이 됐던 간에 끝까지 가면 뭔가 충격이 좀 대단히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 그럼 일단 처음에 보면은 그 기술 발전 얘기고 기술 발전 즉 인간은 자연 선택에 지배를 받지 않아. 그 얘기야. 그래서 뭐 인위적 존재가 됐다, 인공적 존재가 됐다. 그래서 뭐 인위적 존재가 됐어. 자,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제 원해도 기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지? 요거. 그 다음에 임팩, 즉 다시 말하면 강조를 해줬는데 환원같이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인간하고 관계가 기술 자체로 막 진화하고 발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게 기술 발달에 관성이 커서 인간이 그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알아서 스스로 발전한다는 얘기야, 기술은. 이게 약간 뭐 사소하다, 뭐 의사결정 내리는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현재 같은 그 기술 발전의 현 상태 있지? 마지막 문장. 현 상태는 결국은 지속이 가능하거나 또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요. 그래도 또 역적으로 그렇지만 또 번역이 있지.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다. 계속 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둘 중 하나 되는 거. 추락하거나 계속 인위적인 상승을 하거나. 어쨌거나 충격은 연착륙은 없다. 뭐로? 더 조용한 세상으로의 연착륙은 없어. 둘 다 그러면 조용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잖아. 균형 잡히고 더 조용한 세상은 아닌 거잖아.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좀 얘기하면 결국 중간에 있는 것처럼 기술은 이미 우리의 손을 벗어났고, 우리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연 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처럼 기술은 우리의 어떤 소나기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요. 그러니까 연착륙도 없는 거고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자, 그래서 얘는 뭐 기술의 어떤 안 좋은 점에서 뭐 어휘, 뭐 문맥,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보면 되는데, 음, 아까 봤던 뭐 중간에 이거지, 이런 내용들, 뭐 함의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이게 두 가지, 빨간색 해놓은 거, 뭐 그 내용 정도, 함의 정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함의라고는 진짜 해석적으로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주제는 뭐 당연히 괜찮고, 그다음에 문맥으로 뭐 어휘적으로 뭐 좀 약간 유의미한 거는, 뭐 이거 좋아. 트리비얼 일단 가장 좋고, 요 소프트 랜딩 있잖아. 노 소프트 랜딩이고, 경착륙이야, 연착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요서는 그 엄청나다, 뭐 이런 거랑 뭐 벗어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 이런 정도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5개밖에 못 봐가지고. 자, 10강의 1번, 10강의 1번 쉬워. 10강의 1번은 쉽게 갈 수 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10강의 1번, 어휘지, 어휘. 자, 사람들은 보통, 이건 이제 요즘 얘기 같아, 이게. 인정을 한데, 보다 많은 제한을, 그들의 이제 자유에, 뭐 동안이냐면, 위기 동안에.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라는 위기 동안에 우리 자유를 반납을 했잖아. 많은 부분, 그지? 그래서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다. 뭐 하는 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함께 가는 한 더 엄격한 규칙으로, 그러니까 더 엄격해진 규칙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방역 잘 지킨 것처럼 우리는 그걸 get 견뎌서 통과해낼 거고, 그리고 나 우리는 정상으로 끝난 다음에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어서 우리도 현재까지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온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사실이었대.
실내왔어. 미국의 세계 대공황 기간 동안에도. 그때는 미국 연방 정부가 이 사이즈 규모를 팽창, 폭발을 시켰다는 게, 팽창을 일으켰다는 게 큰 정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볼게. 이것도 뒤에 걸로 볼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밑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게. 또 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일부러 더 뭔가 자유를 희생을 하는 거야.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그때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레이셔닝, 배급, 그리고 임금, 뭐 가격 통제 이런 거 다 수용을 했어야 되겠지? 당연히 이제 억셉트가 되는 거지. 참고 버티면 나중에 더 좋아지려니 한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주제는 요거야. 근데 사실 강조, 이건 이제 강조보다는 역접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부의 권력을 팽창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졌다는 게 요 개념을 본다겠지? 권력이 커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시기 동안에 위기가 되겠지? 이멀전시 응급시기. 이 권력의 증가는 되게 쉽고 되게 잘 수용이 돼서 인과관계와 소대꿈은 그 결과 그게 공식이 됐대. 팽창에 대한 심지어는 평화 시기에도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대중들을 컨빈스 설득시켜라. 위기가 있다라고. 그리고 나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다. 느낌 왔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위기라는 거를 조장을 해서 국민 통제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비판이 많이 있었지. 실제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해야 될 거냐. 이런 거 있었다고.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 지문이 실린 거는 이게 사실 정부의 어떤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 약간 용기 있는 자, 용자, 교수님, 선생님이다 이거 이런 글을 실었지 싶은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빈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되게 괜찮은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정부가. 그 내용은 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 뭔가 위기라는 걸 조장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빈곤과의 전쟁이 있었고, 마약과의 전쟁 뭐, 이거 계속 다 말도 안 되는 위기들을 만든 거지. 빈곤은 항상 있었을 텐데, 전쟁이다 하니까 니네 뭔가 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쭉 예시가 나왔어. 그래서 가장 최근의 거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제 뭐 코로나와의 전쟁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그지? 타임일 때 이제 필자의 생각이긴 하다고.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하지만 정부의 팽창, 즉 권력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항상 바꿨대, 균형을.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 Between those who govern,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균형. 즉, 빈자와 부, 어떤 약자의 사이의 어떤 균형을 바꾼, 득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사람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주제는 정부는 위기를 앞세워서 권력의 확장에 악용한다가 주제는 중간식이야.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위기 시에는 더 많은 어떤 제약을 기꺼이 사람들이 수용을 한대. 그지? 그 얘기가 나온 거. 그다음에 왜냐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 겁나 쉬워. 그 다음에 뭐 예시가 나왔잖아. 뭐 두 가지 예시가 나왔다고. 세계 대공황하고 2차 대전 얘기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이제 강조보단 주의 환기가 되겠지. 역적. 그러니까 이게 요 에서 메로로 팩트는 이 하우에벌로 이해하면 돼. 여기서는 주의 환기. 그러니까 강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거를 역접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다고. 주의 환기 역접의 기능이 또 있잖아. 제가 역접이라고 보자고. 그런데 사실 그게 니네가 속았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평화 시기에도 정부는 권력을 확대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사례, 뭐 예시같이 뭐 빈곤과의 전쟁 뭐 이런 얘기가 쭉쭉쭉 나와서 끝나버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뭐 좀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정부의 권력의 확대, 확장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어떤 이제 균형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는 마지막 문장도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긴 한 거거든.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도 사실 괜찮아. 그냥 날리기는 좀 무시할 수는 없겠다고. 오케이. 이건 좀 쉽지? 그래서 뭐 주제 정도 판단하고 저 주제문 중괄식 그거만 좀 집중하면 나머지 내용은 별게 없다. 예시가 원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었고, 그지? 위기를 빌미로 사람들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얘기.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 사람은 끝낸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진도 자체는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주에 뭐 10일간까지 넘어가도록 해요. 일단 월요일 날 오면 돼. 9시. 동민이는 뭐 그때 또 다시 보기